승무패 10회차는 유로파리그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로 편성되었습니다. 해외 배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5경기가 홈과 원정이 맞배당이며 높은 2점대의 정배가 4경기나 됩니다. 총 14개 경기 중 9개 경기가 박빙이라는 것이며 컨퍼런스의 경우 생소한 팀들도 많이 보입니다. 극강의 혼전을 보이는 이번 회차는 1등은 2월이 당연시되고 2, 3, 4등의 착순에만 들어도 솔찬은 당첨금이 주어질 것 같은데 착순에 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다른 회차와 달리 더 소신있고 더 과감한 조합이 필요해 보입니다. 배당도 투표율도 완전히 무시하고 촉으로 잘 찍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과 같이 잘 찍는 수밖에 없지만 기본 정보는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세르비아 8위 바츠와 폴란드 2위 야기엘로의 경기인데 배당은 원정팀 야기엘로에 근소한 정배가 주어졌지만 높은 2점대의 배당이고 바츠가 홈이라는 걸 감안해야 합니다. 바츠는 조직적인 수비력과 빠른 역습이 장점으로 홈이라는 것까지 감안하면 무척 공격적인 플레이가 예상되며 측면 공격이 강한 야기엘로는 수비 불안이 변수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양팀의 결과는 세트피스와 역습 상황에서 갈릴 것 같아 보이고 최근 리그와 컨퍼런스 경기의 득점력을 봐서는 홈팀 바츠가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승리와 무승부 가져가겠습니다. 슬로베니아 첼레와 키프로스 아포엘은 완전히 맞배당으로 팔립니다. 홈팀 첼레는 최근 컨퍼런스에서 더 뉴세인츠를 3대2로 이기면서 공격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수비 불안을 안고 있는 팀이라 몇 실점 하느냐도 중요하겠네요. 키프로스의 강팀 아포엘은 유럽대회 경험이 많은 게 큰 장점이기도 하며 원정 경기라고 경기력이 확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단단한 수비와 역습이 강점이기에 수비 불안을 안고 있는 첼레가 역습에 얼마나 잘 대처해 주느냐가 관건이겠네요. 배당이 말해주는 건 승부패가 다 가능하다는 것인데 최근 리그와 컨퍼런스의 모습으로는 실점이 적고 원정에서도 좋은 아포엘의 승리가 유력해 보입니다. 홈 패배 가져갑니다. 노르웨이의 몰데가 1.4의 정배를 받았고 아일랜드의 샴록은 높은 6점대의 배당이 주어졌습니다. 컨퍼런스와 리그의 전체적인 그림은 샴록이 조금 더 나아 보이기도 하지만 두 팀은 22년 컨퍼런스 맞대결에서 몰데가 2연승을 거뒀고 샴록은 단 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혼전 편성의 회차에서 이겨왔던 샴록을 상대로 몰데가 홈을 가져가기에 1.4배의 정배를 믿어주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홈 승리 가져갑니다. 헝가리 1위 페렌츠바로시와 체코 2위 풀젠의 경기입니다. 양팀 다 소속리그 상위팀들인데 페렌츠가 2.2의 정배를 받았습니다. 페렌츠의 경우 공격과 수비 밸런스가 모범적으로 잘 맞는 팀이며 최근 효율적인 공격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강점입니다. 풀젠은 세트피스 상황이 강점인데 원정 경기는 다소 기복이 있는 팀입니다. 페렌츠는 최근 나무랄 게 없고 원정에 기복이 있는 풀젠이라 홈팀인 페렌츠의 승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친선 경기라고는 해도 꼭 1년 전인 24년 1월에 두 팀이 경기를 치렀는데 풀젠이 3대1로 승리했습니다. 소속리그와 유로파리그의 최근 경기를 보면 프랑크푸르트의 패배를 당한 페렌츠와 빌바오, 맨유의 페스나 키이우, 소시에다를 잡은 풀젠입니다. 주어진 배당과는 달리 박빙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모든 경기에서 꾸준히 골을 뽑아내는 풀젠의 시선이 가네요. 홈 패배 가져갑니다. 덴마크, 스페르리가 2위 미트윌란이 3.6의 역배이며 스페인, 라리가 11위 소시에다가 2점대의 정배를 받았습니다. 소속리그 2위와 11위의 경기인데 스페르리가와 라리가의 격차가 있으니 이상할 건 없어 보입니다. 조직력은 미트윌란이 좋지만 선수 개개인의 기량은 소시에다가 확실히 앞섭니다. 소시에다는 오른쪽 풀백 트라오레와
미드필더 올라프손이 부상으로 출전이 어려울 것 같은데 부상자 명단은 부상 전문 승무패 채널을 참조하셔서 조합에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속 리그와 유로파의 최근 경기 모습은 소시에다가 훨씬 좋은 모습을 보이나 소시에다는 최근 미트윌란보다 더 많은 경기를 치렀기에 원정이기도 한 이번 경기는 체력적인 측면도 고려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종합해보면 경기력은 소시에다가 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훨씬 나은 전력이나 체력적 측면과 원정임을 고려하면 무승부까지는 봐줘야 하지 않나 싶네요. 무승부와 패배 가져가겠습니다. 터키 2위 페네르바체가 점호의 여유 있는 정배를 받았고 벨기에 5위 안더레흐트가 아주 높은 역배를 받았습니다. 소속 리그 모습은 페네르바체가 나무랄 데 없이 좋은 모습이며 그와 반대로 안더레흐트는 최근 경기력이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로파리그에선 페네르바체가 또 원정팀보다 좋다고 할 수가 없네요. 페네르바체는 유로파리그에서 미트윌란과 비기고 빌바오에 홈에서 패했으며 알크마르에는 최근 대패를 했고 안더레흐트는 포르투와 2대2 무승부 경기가 인상적입니다. 종합해서 생각하면 홈팀인 페네르바체가 여러모로 좋아 원정팀을 압도해야 할 경기이며 배당도 그렇게 주어졌지만 유로파 리그에서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페네르바체라 이변의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 무승부와 역배의 배당이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만큼 노려볼 만도 한데 말입니다. 승리와 무승부 보겠습니다. 벨기에 6위 헨트가 3.3배를 받았고 라리가 10위 베티스가 2점대의 정배를 받았습니다. 소속 리그를 분석해보면 헨트는 홈 경기에 이점을 제대로 발휘하며 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베티스는 원정이라고 경기력이 떨어지는 팀이 아니라는 게 중요하겠네요. 컨퍼런스에서의 성적을 보면 헨트가 최근 5번의 경기에서 3승을 챙겼는데 그 3승이 모두 홈 경기였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홈 경기일 때 강한 면모가 있다는 거죠. 헨트는 원정 2번의 경기가 모두 패배인 반면에 베티스는 2번의 원정 중 1번의 경기에서 승리를 챙기며 역시 원정이라고 경기력이 저하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홈이 강한 헨트와 원정도 꿀리지 않는 베티스. 리그와 컨퍼런스를 종합해보면 헨트는 무승부가 많지만 홈의 이점을 확실히 살릴 수 있고 베티스는 무승부보다 승패의 결과가 많으며 원정도 꿀리지 않는다는 정도인데 경기력은 베티스가 좋으나 베티스의 최근 리그전은 결과가 좋지 못하고 경기력에서 딸리지만 홈을 배정받은 헨트이기에 무승부를 기본으로 역배 가능성도 있는 만큼 홈팀의 승리와 무승부 보겠습니다. 보스니아의 보라츠와 슬로베니아의 올림피아는 2점대의 맞배당으로 팔립니다. 컨퍼런스에서는 양팀 모두 다득점하는 팀이 아니며 두 팀의 가장 최근 경기는 양팀 모두 무득점, 무실점의 0대0 경기를 치렀네요. 컨퍼런스만 봤을 때는 누가 더 낫다고 할 수 없었으나 리그를 포함한 최근 경기를 봤을 때는 원정팀 올림피아가 훨씬 좋은 모습이며 유럽 무대 경험으로 봤을 때도 보라츠보다는 올림피아가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홈팀 패배로 찍어보겠습니다. 오모니아는 키프로스 4위에 있는 팀이며 파포스는 같은 리그 1위 팀입니다. 두 팀의 순위처럼 배당도 완전히 맞배당으로 팔리네요. 컨퍼런스만 나와 있는 전체 경기를 봐도 두 팀의 승무패의 결과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네요. 두 팀의 평균 득점률은 비슷한 수치를 보이나 실점률에서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1위를 달리는 파포스가 0.48골의 실점률을 보이고 4위의 오모니아는 1.1골이나 됩니다. 즉 공격력은 비슷해도 수비에서 오모니아가 파포스에 밀린다는 이야기인데 가장 최근인 12월 2일에는 오모니아가 파포스를 1대0으로 이겼다는 말이죠. 1위와 4위 공격 수치는 비슷하나 수비에서 파포스가 앞서지만 가장 최근 경기는 오모니아가 한 점차 승리를 했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요? 찍어도 뭔가가 좀 있어야 찍는 건데 그래도 원정이기는 하나 승률과 수비가 좋은 파포스가 근소하게 나은 전력입니다. 근소하게 파포스가 앞서는 만큼 지난번의 패배를 복수해 주기 바라며
홈팀 패배로 찍어봅니다. 덴마크 1위 팀 코펜하겐이 0.7의 정배를 받았으며 분데스리가 16위 하이덴하임이 4.5배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리그 간의 격차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1위 팀과 16위의 팀이고 코펜하겐이 홈이기에 정배가 주어져도 되겠고요. 컨퍼런스만 봤을 때도 득점력에서 코펜하겐이 앞서며 코펜하겐은 베티스전 원정임에도 무승부를 기록했고 하이덴하임은 홈인데도 잔크트와 비기고 첼시에 패한 게 눈에 띄네요. 컨퍼런스를 포함한 전체 경기를 보면 이건 하이덴하임을 응원하고 싶어도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경기 결과를 보여줍니다. 홈팀 코펜하겐의 승리를 가져가겠습니다. 네덜란드 6위 트벤테가 1.9배의 정배를 받았고 노르웨이 엘리테세리엔 3위로 시즌을 마감한 보데글림이 3.6배를 받았습니다. 유로파리그의 성적을 보면 트벤테가 2승 3무 2패, 보데글림이 4승 2무 2패로 두 팀 모두 2패를 안고 있지만 승리는 원정팀 보데글림이 2승이 더 많습니다. 무승부가 더 많은 트벤테와 승리가 더 많은 보데글림이고 똑같은 8경기를 치렀지만 트벤테의 8골, 보데글림 14골 등 득점력과 총 슈팅수와 유효 슈팅을 봤을 때 보데글림이 트벤테를 월등히 앞서고 있어 공격적인 측면에서 더 좋은 모습입니다. 트벤테가 홈 이점이 있기는 하나 보데글림은 원정에서도 꾸준히 승점을 쌓고 있어 마냥 불리하다 볼 수도 없습니다. 맨유를 상대로는 두 팀 모두 원정이었고 트벤테가 1대1 무승부, 보데글림이 3대2로 패배했으나 그 외의 팀들을 비교해보면 정배가 주어진 트벤테가 홈이라는 것 말고는 더 좋아 보이는 게 없는데 말입니다. 무승부와 패배 가져가 보겠습니다. 네덜란드 4위 알크마르와 튀르키에서 1위를 달리는 갈라타사라이 경기입니다. 배당은 완전한 맞배당이 주어졌는데 홈과 원정이 바뀌었다면 갈라타사라이가 좀 더 여유로운 정배를 받았을 것 같고 그것만으로도 근소한 갈라타사라이의 우세를 그려볼 수 있는데 말입니다. 홈과 원정으로 나누어 봤을 때 알크마르는 4번의 홈 경기에서 3승 1무를 기록 중이며 그 한 번의 무승부는 지금 원정팀 갈라타사라이였고 갈라타사라이의 경우 4번의 원정 경기에서 3무 1패를 기록 중입니다. 알크마르는 토트넘에 1대0 원정 패배를 했고 갈라타사라이는 토트넘에 홈에서 3대2 승리를 했다고 나오네요. 튀르키의 1위 팀인 갈라타사라이는 리그에서 패배가 없이 18승에 3번의 무승부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팀이 만난 11월의 경기에선 알크마르가 홈이었음에도 2.65배의 역배를 받았고 갈라타사라이가 2.02배 정배를 받았습니다. 그때의 결과가 1대1 무승부였기에 지금은 맞배당으로 팔리겠지만 팀의 전력은 갈라타사라이가 좋은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말입니다. 홈팀 패배로 찍어보겠습니다. 그리스의 상위팀 테살로니키가 1.6의 여유로운 정배를 받았고 루마니아의 상위팀 FC SB가 4.6의 역배를 받았습니다. 두 팀은 10월에 이미 홈과 원정이 동일한 상태로 만났는데 그때의 배당은 테살로니키가 지금보다 적은 1.5배를 받았으나 0대1로 패하며 4.6배의 역배가 터졌습니다. 둘 다 맨유에게 2점차 패배를 당했지만 유로파 성적을 봐서는 원정팀 FC SB가 꿀리지 않아 보이는데 말입니다. 홈팀에게 여유로운 정배가 주어진 걸 보면 전력은 분명 테살로니키가 나을지 몰라도 이번 시즌에 유로파와 직전의 맞대결 성적을 봐서는 마냥 배당에 끌려 홈팀을 가져갈 수는 없겠습니다. 무승부와 패배가 좋아 보이는데 이미 한번 이겨봤던 팀이기에 저는 FC SB를 응원하며 홈팀 패배로 찍어보겠습니다. 포르투갈의 상위팀 포르투가 2.2배의 정배이고 AS 로마가 3.1배를 받았네요. 두 팀은 오래전이긴 하나 유럽 대항전에서 6번을 만났는데 포르투 기준 3승 2무 1패를 기록 중으로 홈에서의 포르투라면 좀 더 여유로운 정배가 주어져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지만 이번 유로파에선 AS 로마도 포르투에 못지않는 성적을 보이고 있고 맞전적은 열세라도 네임밸류만 따져서는 포르투에 뒤지지 않습니다. 포르투는
홈에서 맨유와 3대3 무승부 경기를 했고, 로마는 원정에서 토트넘과 2대2 무승부 경기를 했네요. 각 리그의 시즌 성적을 보면 포르투가 압도적이지만 큰 의미는 없어 보이며 최근 흐름도 특이할 건 없어 보입니다. 포르투는 로마를 많이 이겨봤던 기억이 있고 이번에 홈까지 배정받아 심적으로 로마보다는 더 안정적일 것 같은데 말입니다. 홈팀 승리 가져갑니다. 영상 속의 조합은 32조합이 나오네요. 여기서 더 압축해서 베이스 4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1년 뒤의 것도 아니고 한 달 뒤의 것도 아닙니다. 고작 며칠 뒤에 있을 경기이며 이번 회차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 미리 살펴보시라고 일찍 올려봤습니다. 시간 나실 때 틈틈이 살피셔서 좋은 조합하시기 바라며 부족한 영상인데도 항상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